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을,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앞에 이걸 좀 달아봤거든요.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당신이 미래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번 시간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옆에 있는 거는 친구들한테 묻지도 않고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의 얼굴을 한가득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사를 좀 시작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고려시대에 대해서 지금도 해볼 건데요. 이거 조금만 줄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요거 그 그림은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려줬던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잠시만요. 왜 제가 잠시만을 외쳤냐면 저희 집 고양이가 달려들어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고려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를 지난 시간에 시대 구분이랑 그 다음에 그 고려의 왕, 특히나 태조 왕건이랑 광종, 성종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난 시간 영상을 보면서 고려의 통일 과정이랑 태조 왕건, 그 다음 광종, 성종의 업적들을 좀 유독 집중해서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는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부분은요. 그 고려에서 좀 약간 찝찝우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쌤, 왜 찝찝우리한 부분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중앙 정치 조직이랑 지방 행정 조직, 그리고 각종 뭐 교육이라든지 관리 선발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렇게 짜잘짜잘한 제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건 무엇으로 봐두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일 신라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했고, 그리고 조선시대로 나아가는 그 중간쯤 되는 부분이 고려이기 때문에 좀 찌질찌질한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러면 배우면서 왜 그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지를 설명을 좀 잘 유익 있게 들어봐 주세요. 자, 갑니다. 중앙 정치 조직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좀 읽을게요. 자, 고려는 건국 초기에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 쌤, 태봉이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태봉은 후고구려의 전신입니다. 즉, 그러니까 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4달러 아저씨가 나왔었던 궁예가 등장했었던 그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눈 하나 가리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그 4달러 아저씨 등장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이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한번 바꿔요. 그래서 그게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후고구려와 고려 사이쯤 어딘가에 있었던 나라. 예, 그래서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신라에 있었던 제도를 짬뽕을 시킵니다. 고려는. 네. 이렇게 돼요. 통치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후에 국가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여기다 또 뭘 섞는다고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를 섞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송나라의 제도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이게 무슨 짬뽕스러운 일인가? 라는 느낌처럼 받아들이는 게 고려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려의 시스템은 예쁘지 않아요.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놨을 때 와 아름답다 시스템이 참 정비가 잘 돼 있네 정돈이 잘 돼 있네 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 있나 라는 식의 느낌입니다. 근데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현재의 법도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법이 남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특징이야. 인간 사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고려는 참 미천하기 짝이 없고 고려를 만든 사람들은 참 재미가 없었어 혹은 깔끔하지 못하는 정돈을 못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사회제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약간 유기체적으로 진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중앙통치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성육부 이성육부라고 하는 시스템이구나. 어디서 왔어? 당나라
당나라의 삼성육부 중에서 그 3개 중에서 2개를 줄여서 이성으로 만들었던 거지. 여기 나와 있네. 아하,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성을 만들었군. 그럼 길이가 봤을 때 5글자, 3글자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중서문화성이 중요하지. 됐지?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중서문화성은 최고의 중앙관서로서 국정을 총괄하였고, 맞죠? 그 다음에 상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부를 관리하며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고려 나름대로로 만들었고, 이성과 육부 중에서는 이성이 훨씬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중서문화성이 중요하다. 이 중서문화성의 짱을 문하시중이라고 불렀습니다. 됐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육부는 어쩌고 별로 중요하지 않네. 중서문화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 중서문화성과 함께 통치조직의 중심인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추원은 송나라의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나라의 이성육부에 송나라 것까지 들고 들어왔네. 그 중에 중추원이 있구나.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정리가 돼 있다. 아, 우리 학습지에도 정리가 돼 있다. 쌤 모르는 말 등장했어요. 그렇죠. 가봅시다. 군사 기밀 무슨 말이야? 밀리터리 시크릿. 아, 비밀. 군사 비밀. 그럼 왕명 출납은 무슨 뜻이야? 왕명. 아, 왕의 명령. 그렇지. 왕의 명령. 출납은 나가고 납 들어오고. 아, 왕명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왕명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왕의 명령을 들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중추원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기구네. 그러면 군사의 비밀과 왕명이 전달까지 하는 기구. 되게 중요한 기구. 그거 송나라 거. 이해됐어요? 쌤 그러면 여기 지금 못 써요. 자, 지금부터 한번 쓰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줄을 하나 안 꺼놔서 줄을 좀 꺼주세요. 줄을 꺼주세요.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줄 중간에 끄시고요.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은 우선 하나 적읍시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할 거지만 그래도 하나 적읍시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적어놓고 밑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아니고요. 마지막 문단부터 먼저 읽을게요.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설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그러니까 태봉의 것, 신라의 것, 당나라의 것, 송나라의 것 말고 모두 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도 따로 있다. 그런데 그 독자적인 기구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 이름이 뭐라고? 도병마사하고 하나 더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더라. 각각 하는 일은 무엇이다? 정리를 해놓기. 여기 정리를 해놨지만 그래도 정리되어 있는 거 읽어봅시다.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도병마사. 국방 문제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네. 그죠? 그리고 나서 식목도감은 뭐다? 뭔가의 예식과 목차를 얘기하는 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구나. 법률과 제도를 정하는 도감인데요. 그 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좀 찾아보면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임시관청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도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도감을 한번 대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식목도감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뒤에 혹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물론 이 교정도감은 무신집권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지만 이것도 임시관청처럼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이거는 공민왕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이것도 임시관청처럼 만들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도감이 있었지만 수십 개의 도감이 있었지만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도감 중에 좀 중요한 도감은 뭐다? 식목도감하고 교정도감하고 식목도감 이렇게 적고 있네. 도감하고 전민변정도감하고 훈련도감 등이 있더라. 원래의 뜻은 임시관청인데 특히나 예식과 뭔가 목차를 즉 법률과 제도를 정하는 것이더라. 근데 이 두 가지는 왜 중요하느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려 귀족들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중요한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구나.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할 테니까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하고 재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의 귀퉁이에 보면 도병마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바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도병마사는 원래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는데 더 중요해집니다. 언제? 원간섭기에. 그래서 원간섭기의 최고 기구로 발전을 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인데 그때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기구 이름으로 바뀌면서 좀 더 중요한 기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적읍시다. 대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 적을게요. 이거는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교과서 읽을게요.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 어사대. 자, 어사대의 제일 중요한 글자는요. 사입니다. 이 사자는요. 우리나라 할 때 감사원 할 때 사자하고 같은 사자입니다. 무슨 사자? 사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쌤, 사찰이 뭐예요? 라고 하면 감시한다는 겁니다. 혹시 고려시대에 지금 어사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사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사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정치를 감사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렇고요. 고려시대는 어사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가볼게요. 먼저 넘어가서. 조선시대는 사헌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중요한 게 사자입니다. 누구를 감사한다. 신하들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다? 감사원이 있다. 대한민국에 감사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감사원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국정기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토지공사 이런데 감사원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공사가 큰일 날 일을 했다. 비리를, 횡령을 엄청난 단위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 사자가 여기에 어사대의 사자입니다. 즉 뭐다? 감찰기구인 어사대가 존재했는데 어사대는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낭사랑 함께 불러서 대간이라고 불렀다. 이건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불러요. 조선시대. 이 대간이라고 하는 곳은 왕이 잘못을 뭐해? 왕의 잘못까지도 논하는 간쟁. 왕 니 잘못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명령 중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 봉투에 들고 오면은 그 봉투를 박하게 쳐내. 야, 이 왕의 잘못된 명령은 내 받지 않겠다. 봉투채로 박하게 쳐내. 아, 그거. 그다음 서경. 관리에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법령을 개폐, 열거나 닫는 거. 열개자에 폐쇄할 폐자. 그래서 열거나 닫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하는 것을 서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의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간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사대랑 낭사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가 묶어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역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부른다. 얘네들에게는 특권이 있는 첫 번째 간쟁, 왕의 잘잘못,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지적질. 야,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 박하게 쳐내,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임명 같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서명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서경권이라고 부르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간의 특징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대간의 특징인 거예요. 누가 들고 있었다? 낭사와 어사대. 됐어요? 자, 그 외에 삼사라고 하는 애는 어디 교과서에 등장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삼사. 화폐나 곡식의 출납 회계, 그러니까 단순 회계 기구가 삼사구나. 됐어요? 어사대는 돼 있는 대로 그대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잠시 멈춰두고 교과서를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서문화성이 두 개로 나뉘어요. 2품 이상과 3품 이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신과 낭사로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2품 이상인 사람과 3품 이하인 사람들을 갈랐어요. 이건 또 어디서 똑같이 가르느냐? 중추원에서도 2품 이상과 3품 이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2품 이상인 애들끼리 모여서 제신과 추밀 합쳐서 제추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2품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회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귀족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벌 귀족사회 혹은 권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족사회였는데 이 귀족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2품 이상만 들어가는 제추회의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 3품 이하는 어디 가느냐? 낭사라고 하는 애들과 어사대가 합쳐서 아까 뭐가 됐다 그랬어? 대간이 되었지. 이 대간이 가지는 게 세 가지 있다고. 뭐뭐 있다고? 간쟁, 봉박, 서경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지.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엄청난 권리라고 얘기했고 역시나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대간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대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삼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우선 고려시대 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왕 밑에 이성 육부가 있었고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것을 들고 왔다? 당나라의 것을 들고 왔는데 고려만의 특징으로 바꾸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2품 이상만 올라가니까 귀족회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 회계기구였던 3사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3품 이하에 있었던 낭사와 어사대가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것이 간쟁, 봉박, 서경을 하더라. 자, 그럼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려와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의 비교입니다. 잘 보세요. 왼쪽 게 고려고요. 오른쪽 게 조선인데 확실히 어느 나라가 정돈이 되는 게 보입니까? 조선입니다. 왜요? 딱 봐도 글자 수부터 차이가 이미 나죠. 조선시대는 전부 다 몇 글자야? 세 글자. 그죠? 근데 막 고려시대는 두 글자, 이기도 하고 세 글자, 이기도 하고 네 글자, 이기도 하고 심지어 5글자도 있어. 뭐야 이건? 그죠? 그리고 왕 밑에 뭔가 이 왕 밑에 왕이 엄청나게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야 이거 뭐 이게 뭐야 뭐가 달렸는데 혹부리 영감처럼 그런 느낌의 것이 고려시대의 특징이다. 즉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준다. 왕 밑에 일률적으로 쫙 붙는 것은 조선시대의 특징.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가장 깔끔한 중앙 정치 조직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뭐라고 했다. 고려시대가 과도기적이다. 고려시대가 지나가는 듯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려시대에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이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에도 대간의 역할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뭐다? 삼사였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려시대에 삼사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뭐였다? 고려시대의 삼사는 단순 뭐야? 회계기관.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삼사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 고려시대의 대간이 하는 역할이랑 똑같아. 세 가지 뭐뭐뭐 했다고?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어렵습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자, 힘을 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지방행정제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중앙정치조직하고 비슷하게 정돈이 안 됐어요. 왜? 아직도 누구의 힘이 너무 강해서 호족들이 너무 강해. 호족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호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고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호족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앙에서는 뭐가 있었다? 귀족 정치였어.
누구의 권한이 약해?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권이 약한 데 비해서 모두 약해. 군사력도 약해. 그러니까 뭐가 돼? 계속 쳐들어와. 누구누구. 거란이 쳐들어오고 여진이 쳐들어오고 몽골이 쳐들어오고 공권력이 쳐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고려시대 아주 특징적이다. 왕권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그리고 심지어 중앙 집권도 잘 안 돼. 그런 특징. 자, 그러면 보십시다. 차근차근 읽을게요. 고급. 자, 건국 초에는 호족 세력이 강해서 효율적인 지방 통치가 어려웠다.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특징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 나옵니다. 누구왕 때 12목에 처음으로. 그렇지, 성종 때. 자, 그럼 묻자. 성종 때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고 추천했었던 사람, 건의했던 사람 누구야? 그렇지, 최승로가 시무 몇 조, 28조라고 하는 곳에서 유교 이야기하면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를 두고 5도와 양계로 나누고 3경을 두고 4도호부와 8목을 두고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요렇게 완성되는 시기가 누구 왕 때? 성종 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요게 지금 지도예요. 지도 갑니다. 자, 경기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경기는요, 누가 사는 것 지역, 왕이 사는 곳을 주변. 이것을 중국에서부터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기라고 불러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그죠? 혹은 전라도, 또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식의 특징 같은 이름은요 전부 다 합쳐진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주와 상주의 합친 말이 경상입니다. 경주와 상주. 옛날에는 상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라도도 뭐와 뭐에? 어느 도시? 그렇지. 전주와 뭐 나주의 합친 말. 충청도는 그렇지. 충주와 청주의 합친 말. 강원도는 강주 없고 강릉과 뭐가 있어? 원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가 붙은 곳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도만 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은 겁니다. 경기도는 왕이 사는 지역 주변. 됐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왕이 사는 경기를 제외하고 나서 몇 개의 도가 있어? 5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이거는 고려시대 때도 이름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삼경 찾습니다. 삼경, 네, 여기 개경을 제외하고 뭐가 있다? 저 내려가면 동경이 있고요. 네, 동경. 이거는 경주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경주. 그 다음 서경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 평양이 있죠.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경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고려 후기가 되면. 그래서 경주를 버리고요. 경주의 동경을 버리고 서울을 남경으로 두어서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는 삼경을 개경, 남경, 서경을 택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호부 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있었고 언제 완성됐다고? 성종 때.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방 행정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반 행정구역은 몇 도? 5도. 현재는 몇 도인데? 8도. 그치. 다르네. 옛날에는 5도였네. 그 다음 거기에는 누구를 파견하였다?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몇 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8도가 있었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름이 다르죠. 계속 가볼게요. 지방행정제도에 양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북쪽에 있어서 북계, 동쪽에 있어서 동계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에서 끊임없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북쪽에다가 경계하는 곳을 하나 두고요. 왜구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동쪽에다가 경계하는 곳을 하나 두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양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개는 뭐하다? 군사들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행정구역을 두었고요. 이곳에는 누구를 파견하였다? 병마사. 왔다. 도병마사. 아까 이거 뭐 하는 기구라 그래서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병마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뭐였겠구나. 도병마사.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안 읽었구나. 도병마사라고 읽지 않고 도병마사라고 계속 읽었구나. 이해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국방의 요충지에 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진에서 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전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에는 부산 진이 있습니다. 진이, 국방의 요충지에 진을 두는구나. 그렇게 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곳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고려시대에는 일반 행정구역으로는 뭐가 있었고 오도가 있었고 뭘 파견하였다.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그 다음에 군사행정기구에는 양계가 있었는데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지. 여기서는 누구를 파견하였고 병마사를 파견하였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도병마사였군.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방행정의 고려시대의 특징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관이 있는 주연보다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훨씬 많았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방에다가 지방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누가 너무 강해서. 지방에 누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지방의 호족들이 너무 강해서. 근데 나중에 지방 호족들이 점점 뭐가 되냐면 향리가 되어요. 향촌의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촌에 있었던 관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지방관 파견 안 된 데가 더 많았어. 거기다가 속현의 크기가 더 크기도 하고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속현이 더 좋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 그래, 요거라니까. 역시 뭐가 완성되지 않아서 중앙 집권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향부곡소라고 불리우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하고요 부곡은 언제도 있었냐면 신라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는 고려시대에만 있습니다. 향, 부곡, 소는 고려시대에 다 있었지만 향과 부곡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소는 고려시대에 새로 생긴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고요. 뭐도 할 수 없었다. 세금 부담도 훨씬 컸고요. 그 다음 뭐 했다?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의 자유가 없어. 너무 힘들겠다. 쌤, 그런데 왜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갔어요? 아마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거나 혹은 조세를,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쪽은 좀 약간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려시대 아주 큰 특징인데요. 소는 이곳입니다. 수공업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철을 만들면 철소, 금을 만들면 금소, 은을 만들면 은소, 먹을 만들면 먹소, 종이를 만들면 지소, 요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에 사는 곳들은 수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일들을 해야 했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서 사람들이 힘들어 했다고 해요. 요거는 향부곡소는 언제 시대가 들어가면 아예 사라지느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아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주연과 속현이 아예 없어져. 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주연하고 속현이 있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조선시대에는 뭐가 아예 사라진다고? 특수한 곳이 다 사라져. 왜? 다 일반적이야. 왜? 중앙집권이 완료되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향리에 비해서 고려시대의 향리의 권한이 어땠을 것 같아? 훨씬 좋지. 왜냐하면 고려시대 향리는 누가 발전한 거니까. 호족이 발전한 거니까. 이건 하늘과 땅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방행정제도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지도를 좀 늘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통일신라에서 고려,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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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그럼 비교 들어갈게요. 통일신라는 구주 5소경이었어요. 9개의 주에 5개의 소경을 두었대. 소경을 두었던 이유는 수도가 지나치게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였지. 그 다음 발에는 5경 15부 62조 엄청 많네. 고려는 5도 양계였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은 8도의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요거 보시려면 잠시 세워두시고 눈으로 좀 읽으시고요. 뒤에 조선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군사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사제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그래도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중앙군은 왕이 있는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군인, 지방군인은 지방에 있는 곳. 네. 그래서 요렇게 있었구나.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었군. 옛날에는 16세 이상에서 60세까지는 다 끌려가서 군대를 갔군. 아, 지금이 나아졌군. 관리 선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도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있었다. 누구 왕 때 만들어졌지? 그지? 누구? 광종 때. 광종 때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딱 이름 봐도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후주라고 하는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건의를 해요. 야, 중국에는 과거제가 있는데 왜 니네 나라는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속상했나요? 아니겠죠.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광종이 원했던 왕권 강화하고 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과거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과거제도 하고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좀 틀립니다. 과목이 우선 좀 틀리죠.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 가봅시다.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교 바로 가보자.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있었어요. 네, 그 다음 무과가 있었지. 그리고 뭐가 있다? 잡과가 있었다. 뭐는 없다? 승과. 승려는 안 뽑아. 조선시대는. 왜? 조선시대는 승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불교를 안 좋아해. 그죠? 그래서 무신들을 뽑아.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무신들을 뽑지 않는 거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누가 무시당했네? 무신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신정변이 일어난다. 무시당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됐어. 그 다음 고려시대는 과거가 중요했다? 아니면 음서가 중요했다? 그렇지. 뭐가 중요해? 음서가 중요해. 왜? 고려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아, 그래. 아까 봤었다. 귀족 정치. 고려는 귀족 정치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공신이나 오품 이상 고위 잔료의 고위 관리의 자손이나 아니면 친척이면 관직이 다 수여가 가능해. 그렇구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어려우신 분 없으시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한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장양수라고 하는 사람이 홍패인데요. 국보 181호입니다. 홍패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종이인데 지금은 좀 약간 바래서 그래요. 요거 홍패 과거 시험에서 1등 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고려시대 것을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이 폰트가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은 폰트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서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홍패 과거 1등 문서입니다. 한번 봐두시자고. 자, 그러면 문제 재빠르게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화시중, 가의 수장 문화시중 무다,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 됐어요? 그러면 가는 중서문화성. 나 가봅시다. 고맙네. 자네가 땡땡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 직책도 중요하니. 어사대부. 어사대겠네. 어사대 짱.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고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기업,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 이거 뭐야? 단순 회계기관. 이런 뭐였어요? 3사. 그렇지. 니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 이거 맞는 거네? 맞아. 그 다음, 디귿,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던 거, 이런 뭐였지? 도병마사. 그렇지. 도병마사. 그 다음 리을. 관리 임명의 서경권 어사대하고 뭐하고 합쳐서 낭사하고 합쳐서. 그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 풉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질문을 서슴없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